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윤석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료는 제가 최근에 몇 번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주제로 작년 9월에 작년에 가을에 에이펙 정상회담 열렸던 거 아시죠? 작년 경주에서 뭐 시진핑도 오고 도널드 트럼프도 오고 세계 각국의 유명한 정상들이 모여서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에서 모여서 중요한 회담을 했었던 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원래 이제 그런 큰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약 한 달 전에 각국의 장관들이 모여서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사전 이제 논의할 주제, 의제를 조율하고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그 회의 때 사전 9월이죠, 작년 정확하게 하면 작년 9월에 저보고 이제 각국의 장관들이 에이펙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에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제 갖고 요새 우리 고령 사회가 우리나라는 당연히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 에이펙 국가 모두도 사실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고민을 해야 될 주제라서 저보고 이 주제를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사실 작년 9월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에이펙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9월에 강의할 때는 영어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글로 하겠습니다. 에이펙이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국가연합이 아니라 공식 명칭을 경제협력체라고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에이펙에는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만도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펙에는 그 아시아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이제 미국, 중국, 일본 같이 중요한 국가들, 러시아 같이 중요한 국가는 당연히 들어오고요. 대만도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있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로. 대만이 참여하는 국제기구가 있으면 중국이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기구,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대만이 안타깝게도 좀 축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정세라는 게 참 그렇게 비정한 거죠, 사실. 그런데 에이펙에는 대만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경제협력체라는 표현을 써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의 정도를 한번 조금 화면이 흐려서 그렇긴 한데 제일 오른쪽 끝이 빨갛게 되어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로 보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제일 오른쪽 끝에 대한민국 바로 옆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고령화가 가장 높이 빨리 진전된 나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의 그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2024년 크리스마스 날을 기점으로 20%가 넘어섰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고요.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가 워낙 많이 태어나서 그때 1960년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서요. 그때 태어난 분들이 이제 착착 이제 65세가 넘도록 진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10년쯤 지나면 30%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요 상황은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도 천천히 진행돼서 현재까지 온 거고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만 딱 꼽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사실 자식 키우고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셨을 텐데 우리 국가가 물론 이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갖춰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데 제 표현입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가족 안전망이 해체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 구축되는 동안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안전하게 주요 서유럽 선진국가 수준의 소위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안전 체계, 거기 뭐 연금도 있고 뭐 건강보험도 있고 장교양보험도 있고 다 이런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제 다 시작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아직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그 발전하고 있는 틈을 사실은 다른 서유럽 국가가 진행했던 과정을 보면 가족들이 메꾼 거예요. 그 틈을 발전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한국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속도에 비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제 표현으로는 가족 안전망이 해체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 지표를 보니까. 제가 고려대학교에 성북구에 있는데 성북 바로 옆에 동대문구에서 동대문구 이게 사회 지표를 보니까 동대문구가 물론 경희대학이나 외국어대학 같이 대학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50% 이상이 현재도 동대문구 주민은 혼자 살아요. 주민등록통상에서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집안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가족의 도움이 있어야 사실은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 요양보호사의 도움도 물론 필요한데 가족의 도움이 같이 메꿔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경험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 안전망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 가족 안전망의 해체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못 쫓아가요. 사회 안전망 자체가. 그런 문제가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 공간입니다. 의외로 자기가 사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셔서 뭐 주변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 내지는 입원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병원안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시면 그 공간이 아무리 뭐 1인실 특실에 있어도 몇 평 안 돼요. 다들 한 열흘만 지나면 아무리 좋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집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집에 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 존엄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의 존엄을 위해서도 자기 집 또는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는 이 전략을 우리가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돼. 그게 영어로 하면 이제 에이징 인플레이스라고 해서 AIP라고 불리는데,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좁아도 뭐 좋은 요양병원 1인실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봐야 몇 평 안 돼요. 한 열흘만 지나면 갑갑해요. 갑갑해. 집에서 좀 편하게 있으려면 그럴래도 건강을 유지를 하시고 자기 스스로의 거동이 어느 정도 되시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AIP가 되려면 아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미끄러운 화장실 개조부터 집 자체가 안전하고 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꼭 무슨 강남의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이 유지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고령사회 만들기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